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모처럼 왔습니다. 좀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가면요, 안장원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님,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라는 칼럼을 계속 쓰고 계신데요. 되게 좋습니다. 아마 과거 거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아마 부동산 상식을 높이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즐겨보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 어, 이번 주제가 그 20년 주택 상업 사업 고수의 팁이라고 해서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가지고 읽어봤는데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MDM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시행사를 운영하시고 계신 회장님이시고요. 문주현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MDM의 M이 그 문인 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아마 D가 디벨롭일 거고요. 디벨롭먼트일 거고 아마 끝에 M은 마케팅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주연 회장이 하는 개발과 마케팅 회사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공사 분들도 거의 1군 시공사는 다 저희 클라이언트 사고 1군 시행사들도 다 클라이언트 사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공사,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데들은 보통 이제 오너들이 있고 전문 경영진들이 있고 각 부서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일들을 잘 하지만 자기 부서에서 그 월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더 그 부서 밖의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부서 내에서의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좀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일들을 보통 그것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하지 새로운 것들을 못 하잖아요. 시공사 같은 경우. 근데 시행사 같은 경우는 다 오너회사고 본인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들을 전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사 부분들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시공사 부분들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런 좀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시행사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MDM도 저희 조사를 몇 번 했었고요. 뭐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회사는 피데스 개발. 김승 회장님이 계시는 피데스 개발인데요. 김승 하장님이 계시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분들은 일단 마인드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있으면 저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시장과 소비자와 상품과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것들을 한 2, 3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지연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게 MDM인데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시행사 중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값 상승세 전조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떤 내용인가 해서 제가 봤습니다. 일단 첫 멘트가 사람이 사는 주택의 필수 영양분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아파트는 무엇보다 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햇빛과 바람이 뭔가요? 네, 풍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양집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바람이 적당히 불어줘야지 건조도 잘 되고, 예, 그렇습니다. 풍수가 좋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살아왔던 길들을 뭐 쫙 있었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달아올랐던 시장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강도 높은 정부 대책과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 필요가 맞물려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 아주 이건 굉장히 좀 정확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아마 자기들의 이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잡혔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거기 불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2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조금 이제 안정화됐다는 사정이 됐다는 것들을 아주 핵심을 짚어주시고 가시는 것들이죠. 대책 중에서는 대출 규제 효과가 컸다. 이것도 정확히 짚었고요. 그러니까 8.2 대책보다는 9.13 대책이 더 효과가 컸다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준 데다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높이뛰기 선수가 체력은 떨어지고 넘어야 할 바의 높이가 훨씬 올라간 셈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현재 시장을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었었는데요. 이미 꼬꾸라진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당분간은 약세를 전망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등 시장 내재적인 요소와 별개로 주택 시장 환경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국제적 금융 등의 국제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계적인 그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다 지금 집값이 약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국내 시장도 그 연결고리에서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경기가 어둡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비가 좀 위축돼서 소비자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까지도 제대로 잘 보고 계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을 사면 손해인가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더라도 시장에 블루칩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숨 돌린 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안정적이다. 직장이 몰려 있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은 첫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요. 자꾸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아무리 시세가 하락하는 시기를 하더라도 핵심 입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좀 등락폭은 있지만 수요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다 하더라도 준 규모 가구도 그 지역 수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급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지가 바로 직장이 있고 직장과의 연결이 된 그런 교통망이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집값 상승세를 눈치챌 수 있는 전조 현상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요. 굉장히 좀 핵심 질문 중에 하나고 저희가 가장 참고해야 될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라고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머지않아서 가격성 승세로 돌아선다. 결국은 급매물이 있는데 그것들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들이죠. 수요자가 입지를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에 초반 집값이 장기 침체 국면이었을 때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는 내용이네요. 혹시 회장님 제 강의 들으셨나요? 아유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매물이 막 쌓이는 시장이었었고요. 지금 조정기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2010년, 12년 사이에 그 시장과 다른 이유는 급매물만 있고요. 우리가 인기 있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급매물도 없죠. 왜냐면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곳들은요 수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구분해서 보자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입지가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 이 전후 시장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하나 나오죠.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입니다. 여기 이제 호수가 있고 그 앞에 조망이 굉장히 좋은 단지죠. 요거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보다는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적인 그런 약점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약점들을요 상품 수준과 옵션과 서비스로 극복한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동산 개발 사례에서도요, 요 광교 더샵 레이크 시티에 향후 한번 그런 그 입주라든지 입주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수도권에서 여기가 아마 거의 유일무이하게 좀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건설사에서도 많이 따라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주택 개발 층수가 논란인데 도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자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리 원칙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핵심 이슈는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전 지역을 모두 다 똑같이 잘 살고 멋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핵심 도시들의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차별화 있게 개발을 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뉴욕이나 워싱턴을 보고 도시라고 한다는 것들이죠. 에파탭을 찍은 사진을 보고 여기가 프랑스 파리구나 이렇게 좀 다녀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 건축물들이 국가의 경쟁력이 될 테고 할 텐데 요는 서울에 없다는 거고요. 예, 다른 지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중에 과연 내세울 만한 건물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지금 전 부산보다도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롯데 월드타워 하나 말고는 이게 특징적인 지역들이 없고 건물들이 없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선태움 마린시티도 있고 지금 LCT도 있고 꽤 멋있는 빌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진짜 특출난 건물 딱 떠오르는 게 롯데 월드타워, 동부천동에 있는 첼리투스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없죠. 과거에는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제 뭐 그 정도 오피스 건물들은 많으니까 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여의도나 용산 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스카이라인을 좀 살려서 외국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서울이란 지역들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적인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정 회장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다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과 바람과 물입니다. 풍수란 얘기고요. 상하수도 시설로 공급되는 물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빛과 바람이 잘 들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들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어느 곳이라도 어둑한 곳이 없이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밝은 햇살이 주는 아파트들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건강한 아파트가 나중에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라고 불리기 원한다고 합니다. 보통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왜냐면 디벨로퍼가 되게 창의적인 자, 크리에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죠.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디벨로퍼로서 직장, 주거, 호텔, 문화, 레저 등을 어우러진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 건립을 하고 싶다는 것들이고요. 제가 디벨로퍼를 하더라도 나만의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도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고 거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아마 디벨로퍼의 꿈일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디벨로퍼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주 좋은 기사여가지고요.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런 뭐 지자체나 정부의 의견을 내실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